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카덱스에서 봤던 무인 전투체계, 그다음 위성 관련 얘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뭐 카덱스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갔던 아덱스 행사에도 보면 가장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게 무인 전투체계. 뭐 드론서부터 여러 전투체계에 관한 모형도 나오고 관련자들의 설명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데 가보면 뭔가 진전된 느낌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게 나왔다, 뭐 요걸 우리가 할 거다, 이런 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전 배치할 건데라고 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진전이 돼 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전 느낌이 잘 없었거든요. 박 의원님 어떻게 된 건가요?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제가 밀리매니아라고 감히 얘기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주변의 지인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커다랗게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무인기는 도대체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답답한 게 대한민국의 무인기 개발은 굉장히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다른 주요 국가보다 앞서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보이고, 뭐 사람들은 국뽕뽕에서 뭐 여기저기 떠드는데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우선 홍보, 언론 이런 쪽에서 너무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그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빈익 사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빈익 사업일 수밖에 없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략적인 무인기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전술적인 무인기 사업이 있는데, 전략적인 건 그래야죠. 근데 전술적인 부분도 다 빈익 사업으로 돌려요. 왜? 언론에서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틈나는 대로 강조했을 겁니다. 무인기 관련해가지고 각국의 무인기가 굉장히 활발한다 하지만은 그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사실은 무인 전력의 진정함이다. 근데 그 진정함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네트워크 능력이 중요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링크 16이나 링크 K를 무인정에서도 또는 무인기에서도 또 무인 견마 로봇 등에서도 다 활용하려면 이것들이 다 네트워크화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한 플랫폼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의 제이밍에 약하고, 심지어 지상 스테이션을 만약에 적성국, 특히 사이버전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해킹을 해버리면 우리는 모든 무인 전력들이 다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력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미완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 거지, 사실 다른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 불가의 우위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서 드론들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이게 효과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조급해진 것 같아요. 저기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드론이 날아가서 군함도 때려 부수고 탱크도 부수고 막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심도 있게 얘기는 못 하고 있는데, 전시에서는 민간에서의 그냥 RC형 엔진 달고, 그렇죠. 그리고 사진기도 소니의 뭐 고성능 소니 카메라 같은 거 달아도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의 수류탄급 내지는 아주 크게 얘기해서 뭐 60mm 박격포 수준의 포탄들만 투발해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은 카덱스를 통해서 또는 다른 아덱스 같은 걸 통해서 심지어 5, 6년 전을 통해서 많이 봐왔어요. 결국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위성을 통한 네트워크의 완성,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고, 결국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군사력에 대해서 우주처럼 방대한 공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 계획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강의 군사력이 이렇다.
그리고 3군, 육군, 해군, 공군이 모두 쓸 수 있는 합동 자산이 이런 것이다. 해서 뭐 425 사업이랄지 GPS 사업, KPS라고 하죠. KPS 위성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한번 그거에 대한 소소한 것들을 좀 네.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거기에 가지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카덱스가 최근에 이슈였으니까 그렇죠. 네. 지상군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위성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상군의 위성 사업은 우리가 흔히 페가수스 사업이라고 네. 불리는 그 사업이 핵심입니다. 이런 페가수스 사업 같은 지상군 위주의 위성 사업은 들어보면 이 다른 쪽에서 하는 위성 사업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뭐 초소형 싸 네. 사업인가 네. 이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초소형 싸도 저궤도에서 움직이는 위성이거든요. 특히 저같이 문과생들한테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그거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초소형 싸는 이제 합동 우주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군이 다 쓰기 위한 그런 탐지 자산의 하나죠. 근데 지상군 위주의 사업은 바로 지상군의 핵심이 뭡니까? 군단 아닙니까? 군단에서 운용할 수 있는 모든 지휘통신 체계, 그리고 탐지 자산, 그리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는 위성, BFT 위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할 수 있는 위성에서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업들, 모든 사업들을 아우러서 페가수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상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신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무인 수상정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은 저궤도 위성이다. 특히 그것이 통신 위성인 거죠. 근데 왜 저궤도 위성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군용 통신 위성이 있나요, 없나요? 군용 통신위성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있군요. 아주 네. 유명한 네. 아나시스2 네. 있지 않습니까? 정지 궤도에 올려져 있는데 네. 그게 궤도가 어느 정도 우주 공간에 있나요? 정지궤도는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엄청나게 네. 정지 궤도니까 엄청나게 높은 데 있죠. 36,000km 위에 있습니다. 너무 높다.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통신 위성인 거죠. 어떤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지구적 작전인 거죠. 네. 뭐 중동에, 해외 파병돼 네. 있는, 또 소말리아에 나가 그렇죠. 있는 청해부대 네. 작전을 긴급히 지시해야 된다 했을 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또 전 지구적인 그런 작전에 필요한 위성이 바로 정지궤도 위에 높은데, 올라 있는 네. 그런 군 통신 위성이고요. 그런데 소소하게 한반도 지역, 특히 남한, 그것도 군단 작전 지역에 있는 군단에서 작전하는 무인기랄지 아니면 무인 전투 로봇, 그리고 무인 수상정. 네. 수상정도 필요하고 그건 뭐 해군입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우리 저궤도 통신 위성에는 HF 무선으로 해서 해군에 할당이 돼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육군 위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한테 소소하게 네트워크화돼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비상 통신인 거죠. 말하자면 지상에서도 통제를 하지만 지상이 끊겼을 때의 네. 예비인 거죠. 또는 이것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전시에서는 그런 위성으로는 부적합한 거죠. 정지궤도 위에 있는 너무 아나시스2는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이 노드를 기점으로 해서 밑에 있는 저궤도에서 운영하는, 또 서로 주고받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저궤도라고 해서 하나의 궤도에 여러 군집의 여러 소규모 통신위성들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한 궤도에도 통신위성이 여러 개지만 여러 궤도에 그렇게 군집으로 작전하는, 지금 계획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군집화되어 있는 위성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링크 같은 그런 개념인 건가요? 스타링크랑 개념이 같죠. 그렇지만 스타링크의 위성이 몇 개일까요? 수백 개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수천 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고, 수천 개. 예, 원앱이라고 하는 회사 있죠. 네. 영국에 있는 그 원앱, 물론 프랑스하고 합작한 회사입니다만은 그 원앱이라는 위성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의 위성은 전 지구상의 저궤도에 몇 개가 있냐면 그게 634개가 있어요. 여러 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중급 이상은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수천 개는 뭐 당연한 거고 수백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예산과 능력이 될까요? 이거 힘들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연히 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궤도로 하지만 그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궤도, 지금 목표로는 한 500km 정도 상에, 그들보다는 좀 더 대신 무거운 그런 위성을 쏘아 올릴 거예요. 스타링크의 위성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되게 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0kg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무게가 좀 더 무겁고 그들보다는 좀 더 높은 위에서. 궤도. 그 이유는 뭐냐면 좀 더 높은 데 띄워놓으면 위성의 숫자를 좀 적게 띄워도 서비스가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수십 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만은 그런 위성들을 궤도 한 500km 정도 위에서 작전할 수 있고 그 위성 간의 데이터 링크도 분명 되죠. 레이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기술 확보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통신 위성 군으로 해서 군단이나 지상군에 서비스를 하는 그런 위성 전력을 갖출 걸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갖춰져야 무인기 체계도 완성이 되는데 이런 무인기 체계는 우리가 보이는 이런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런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게 훨씬 우리한테는 훨씬 중요하고 목적이 더 깊은 사업이다. 완벽한 무인기 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발전 단계에 있는 거죠. 그 발전 단계로 봤을 때는 우리도 상당한 수준이다. 다른 무기 체계는 굉장히 국뽕스러운 뭐 매체들이 막 국뽕스럽습니다만 이 분야에 있어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점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설명도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우린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그렇게만 따져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육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미래 육군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나 육군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 개의 요소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쏘고, 기동하고, 소통하고. 쏘고 기동하고 소통하고. 이 순서예요. 쏘고, 기동하고, 소통하고. 그런데 최근 미 육군이 밝힌 현대화 계획에서 1번이 바뀌어요. 1번 네트워크로 바뀝니다. 소통하고로 바뀌었어요. 그 말 자체는 위성은 물론이고 네트워크에 필요한 그 모든 요소들이 있어야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갖추고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위성 사업이 그 대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에도 위성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스타링크나 아니면 스타링크만한 소형의 적에도 위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중국하고 전쟁이 붙으면 충분히 무력화될 수 있다. 초기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군의 투자가 좀 괜찮다고 보는 게 아주 안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높은 곳에 띄워놓으면 그래도 조금 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이번에 생각을 해요. 카덱스에 박 의원님도 가보셨을 텐데 이번에 그 카덱스에서 봤을 때 이 유무인 복합 체계나 이런 위성 체계에서 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나 장래의 장밋빛 전망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장밋빛은 일단 우리의 그 위성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력은 각계 회사 단위의 기술은 미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연구 단계에 있는 분들, 항우연이랄지 이런 연구 단계에 있는 분들의 위성 개발 수준은 엄청나고요. 우리도 충분히 위성 개발은 할 수 있고 그러한 소형의 위성들의 기술력들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신 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것이 사실 필요해요. 이런 저궤도의 위성 통신들은 그런 통신 위성들을 민간에서의 또 사업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 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시하고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면 알고도 이야기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아예 그냥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제 눈으로만 봤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리고 사 위성의 어떤 기술력도 대단하고요. 지금은 통신 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저궤도의 페가수스 사업의 또 하나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찰 위성들이에요. 그것도 역시 저궤도의 정찰 위성들을 군집으로 하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찰 목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사 기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혼동이 되니까 우리 뭐 합동 우주 자산의 초소형 사 사업하고 좀 혼돈이 되는데 조금 별개의 사업이긴 합니다. 지상군 위주로 개발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체계냐면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의 정지궤도에 있는 아나시스2의 통신 위성이 맨 위에 있고요. 그걸 이제 핵심적인 노드라고 말씀드리면 그 다음 노드 단계에서 앞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저궤도의 통신 위성들이나 정찰 위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중간 단계에서 또 연결하는 중계용 무인기, 무인 드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상군 위주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밑에는 이제 각계 제대의
모든 통신과 네트워크들이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대나 심지어는 소대급에서 소대장이 어떤 전구적인 자기가 판단해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체계라는, 예전에 전인범 장군이 나왔을 때 했던 얘기가 기억나거든요. 통신도 무기다 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지점이고, 설명을 들어보면 약간 그 피라미드나 무슨 다단계 보는 느낌인데, 혹시 뭐 하실 얘기 있나요? 조금 전에 통신도 무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미래에서는 통신이 무기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전쟁터를 가보면 총 쏘는 시간보다 통신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이 투자를 조금 뒤처지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빨리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런 밀떡 방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눈에 보이는 무기 체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관심은 안 가지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부대나 기관들이 숨겨진 일들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쟤네들은 도대체 뭐래? 그러면서 욕을 먹는 곳이 있거든요. 네. 한 곳을 딱 집어서 어딘가요? 말씀드릴게요. 네. 드론 작전 사령부라는 곳이 네. 있어요. 저 지나가는 버스 한번 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드작사가 되는데, 네, 네. 사람들이 드작사는 도대체 하는 거 뭐야? 알고 봤더니 하는 게 많더라고요. 대신에 내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고, 지금 이런 것도 잘 촘촘히 만들어서 박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생존의 요소입니다. 드작사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러면 허접한 드론이 나와요. 1년도 안 돼서 드론이 개발돼요. 그리고 실전 배치해봐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애꿎은 병사들 목숨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떤 통신 시스템, 제밍 시스템, 항제밍 시스템을 갖다 그냥 장착해버리면 그 드론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크라이나전 얘기 드려볼게요. 바이락타르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초반에. 네. 예, 그건 뭐였냐면 러시아가 제밍도 못했고,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해서 방공망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이락타르가 굉장히 위협이 되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방공망을 넓혔죠. 제밍 시스템 강화했고. 그리고 지상에 자기들이 장기인 지상 제밍 시스템을 가지고 제밍하기 시작했죠. 지금 바이락타르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밀떡에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바이락타르 수준은 우리는 그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든다. 그 얘기가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만들지만 소용이 없는 게, 제밍당하고 네트워크의 기반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게 또 무인기예요.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드론이랑 적어도 위성을 생각하실 때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소모품. 네. 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부서지고. 적어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값싸게 올릴 수 있고 단기간 쓸 수 있는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계속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일론 머스크가 네. 할 짓이 없어서 계속 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빈대를 채우고 떨어진 거 혹은 상태가 나쁜 거를 다시 리플레이스하는 네. 거예요. 우리한테 그 미래 곧 오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위성 사업하면은 언론에 별별 게 다 나올 거예요. 뭐 왜 이렇게 자주 쏘냐, 왜 이렇게 떨어지냐, 왜 예산 안 낭비다. 나오냐. 그런데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고 소모품을 소모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얼마 전처럼 그리고 일부 분들처럼 드론이 떨어지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엔 그래요. 일정 기준 이상을 통과한 드론이 떨어지면 거기서 또 교훈을 얻고, 그렇죠. 네. 예, 모드 2가 나오고 모드 3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드론, 지금 작전하고 있는 드론 중에서 가장 많고 가장 확실하게 군에서 운영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게 뭘까요? 글쎄요. 대대급에서 운영하는 리모아입니다. 그 리모아이가 한 달에 떨어지는 대수가 몇 대인가요? 이거 언론에서 이야기 일부러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좀 알아요, 언론이. 복수의 대가 떨어집니다. 한 달에. 그 정도로 아니에요? 예. 그건 뭐냐? 대대급에서 운영하는 리모아이 수준의 드론들은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소모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군단 무인기 사업도 밀떡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좌초하고 그런 게 뭐예요? 야, 이거 정말 언론의 영향이 진짜 커요. 떨어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난 기사 엄청 썼죠. 저도 뉴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 떨어지고 나머지 ROC 수락을 위해서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떨어졌으니까 실험용 기체를 어쩔 수 없이 섰죠. 근데 그 실험용 기체마저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부적합 해가지고 아예 사업 자체를 드롭시켰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개발한 ADD의 담당자 분들한테 물어내 이랬어요. 그죠. 감사원 감사에서는. 이게 말입니까?
난 진짜 그 밀떡에서 한번 에피소드로 다뤄서 그런 감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화살을 돌리고 싶었습니다만은 제가 뭐 일개 제 수준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렸고 안 좋은 얘기 드려봐야 좋지 않아서 그렇죠.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카이에선 뭘 내놨습니까? 아 그럼 군단 무인기 2로 가자. 블럭 2로 가자. 그래서 아예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공격 무장을 단 네. 정찰은 물론이고 공격 무장을 단 중고도에서 작전하는 군단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환경이 점점 더 바뀌는 거예요. 외부 환경들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태상호 기자님 주셔서 조금 길게 네.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주제에서 위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정말 남기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무인기 사업에 좀 응원을 보내줬으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무인기는 다른 무기 체계와 완전히 다르다. 네. 소모품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떠올려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적외도 위성 사업과 유민 복합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 무인 체계는 다 소모품이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고 다음 시간에 관련 뉴스가 또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떡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